때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렉산드로스는 왜 자기 그리스 문명, 마케도니아 문명에 만족하지 않고 거친 저 원정의 길을 나서야만 했을까요? 프로타고스의 알렉산드로스 편을 보면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스승이었던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때 이 알렉산드로스가 자기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권력보다는 최선의 것들에 관한 지식에서 남들을 능가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권력을 축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이제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그리스를 정벌 하고요. 이제 페르시아의 왼쪽 부분부터 서서히 점령에 들어갑니다. 모든 영광을 차지하게 되죠. 그때 가는 곳곳마다 이 알렉산드로스는 자신이 승리를 거두고 거둔 전리품들을 부하들에게 다 나눠줘 버립니다. 그랬더니 참모가 걱정합니다. 전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시는데 그러면 전하는 뭘 챙길 것입니까? 가져갈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두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드로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희망을 남겨두겠소. 나는 희망을 품고 이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리품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희망을 찾아서 나는 이 길을 떠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알렉산드로스는 선정을 펼치게 됩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만행을 저지릅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겁탈하고 빼앗고 그랬죠. 그랬더니 한 여인이요, 거기에 분개해서 한 장군을 유인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확 밀어가지고 우물에 빠뜨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체포다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때 알렉산드로스가 그 여인을 풀어줍니다. 정당방위였다는 것이죠. 정당방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주게 됩니다. 심지어 디오게네스라는 견유학파죠. 그래서 개가 있습니다. 이 그림 참 재밌어요. 견유학파라고 개를 그려놨어요. 견유학파라고. 세상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유지, 그런 거예요. 내 삶의 자유지, 그런 거 절차 같은 거 싫다. 그래서 개처럼 뒹군다 이런 뜻이, 그래서 견유학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항아리 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드로스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 찾아갔어요. 당신이 뭘 하는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뭘 원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비켜달라고. 비키라고 좀 비키라고. 지금 태양이 들어오는데 지금 나 지금 선탠하고 있는데 당신이 뭐 하는 거냐 지금 비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의 이야기가 사실 이 아테네 학당에도 남아 있습니다. 어디 보이죠? 보이죠, 이 사람? 무슨 표현을 짓겠습니까? 여전히 개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이렇게 견유학파의 모습을 취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지식인을 존중했다는 것이죠. 지혜 있는 사람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디 건방지게 지금 대왕이 납셨는데 지금 비켜라고 그래?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철학자들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리우스 대왕이 그의 정적이었습니다. 이 다리우스 황제가 첫 번째 전투에서 도망갔다가요, 두 번째 전투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알렉산드로스가 잡으러 가는데 그 박트리아의 그 수령이 겁이 나니까 죽여버립니다. 다리우스를. 알렉산드로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죽여버리고 이 사태를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알렉산드로스가 분노합니다. 감히 다리우스를 죽이다니. 다리우스는 오직 대왕인 나의 손에 의해서만 죽을 수 있는데. 나중에 그 다리우스 왕을 죽인 사람을 잡아다가 능지처참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다리우스의 시신을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다리우스가 호소하죠. 내 노모와 내 어머니와 내 두 딸을 부탁합니다. 내가 비록 패장이지만, 내가 비록 전쟁에서 당신에게 졌지만 내 가족들을 부탁합니다 하고 숨을 거두게 되죠. 나중에 그의 노모와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찾아옵니다. 그때 알렉산드로스가 그 노모를 불러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적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환대하고
좋은 곳에서 잘 모셨다고 합니다. 그는요, 2개의 뿔이 달린 영웅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왜 2개의 뿔이 달렸느냐? 아시아와 유럽을 통일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인도를 치게 됩니다. 찬드라굽타 왕조의 시대에 그 인도 서북부를 치게 됨으로써 드디어 인도와 이 그리스라는 두 문명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죠. 그때 코끼리 부대와 대결하게 되는데요. 부하들이 너무 멀리까지 왔어요. 저 인도까지 오니까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막 알렉산드로스 욕했어요. 불평했습니다. 그때 알렉산드로스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굳은 일을 하고도,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것은 제왕의 몫이라네. 여러분, 멋진 사람 아닙니까? 내가 큰 목적을 향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욕을 하고 불평을 틀어놓는다는 말이 되죠. 불평을 틀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제왕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막에서 부하들이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장수 한 명이 남아있는 마지막 물을 가지고 오죠. 자기 대장인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바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땅바닥에 부어버리죠. 나는 제군들과 함께 차라리 목마름을 선택하겠다. 우리 용기를 내어서 조금 더 노력해서 다시 진격하자. 이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바빌로니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알렉산드로스는 그렇게 험난한 원정길을 나서게 된 것일까요? 왜 목숨을 걸고 그 먼 저 박트리아와 인도까지 그는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을까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원주민의 생활 방식에 적응시키는 한편 원주민들도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관습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자기도 이 원주민들의 삶에 동화되고 원주민들도 그리스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이쿠메네라 그럽니다. 한 세계, 우리들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한 문명권, 한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는 반짝이는 것이 모든 것이 금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런 문명이 도래하기 위해서 그 문명을 도래시키기 위해서 그는요 원주민 소년 3만 명을 뽑아서 헬라서를 가르쳤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계를 향해 큰 뜻을 품었다는 것이죠. 세계를 향해, 한 세계를 향해, 새로운 인류의 진보를 향해 큰 뜻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13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렉산더는 어떤 의미입니까? 전쟁광이었습니까? 정복자였습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계를 향해 큰 뜻을 품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도 이제 세상을 향해 큰 뜻을 품을 만한 시대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자,